신생아 배앓이는 생각보다 엄청난 해결법이 꼭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부모가 조급할수록 아기는 더 자극받고 밤은 더 길어집니다. 저는 아기 배앓이일 때 생각보다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교사 생활하면서 영아 발달 교육도 받고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배앓이를 당장 고쳐야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덜 힘들게 지나가는 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아기를 멈춰 세우는 기술보다 부모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효과 봤던 것들이랑 반대로 많은 부모가 오히려 배앓이를 길게 만드는 행동까지 악순환을 끊어낼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밤만 되면 아기가 갑자기 우는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진짜 배앓이 신호 구분법, 바로 써먹는 3분 진정 루틴,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리고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 신호까지. 특히 마지막 내용은 원래 배앓이겠지 하고 넘기면 큰일 나는 위험 신호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배앓이는 언제 시작될까요? 보통 생후 2주에서 4주에 시작돼서 6주 전후에 가장 심해집니다. 특히 특징이 있어요. 낮에는 천사처럼 괜찮다가 밤만 되면 누군가 울음 스위치를 켠 것처럼 돌변한다는 거예요. 낮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내 탓인가?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기는 지금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다행인 건 100일 전후로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배앓이 신호. 이건 그냥 칭얼거림이 아니에요. 아기 몸이 말하는 신호를 보세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고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몸을 비틀고 허리를 뒤로 젖히기도 해요. 주먹도 꽉 쥐고 엄청 많이 끼어요. 무엇보다 미치겠는 건 그 어떤 달래기도 통하지 않는 벽에 부딪힌 느낌이죠. 세 번째, 왜 밤만 되면 심해질까?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낮엔 세상 순둥이였는데 밤만 되면 돌변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하입니다. 신생아에게 세상은 너무 밝고 시끄러운 곳이에요. TV 소리, 불빛, 목소리, 모든 감각들, 그리고 뱃속 불편함까지. 이런 자극들이 하루 종일 쌓이다가 저녁이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안타까운 실수를 하세요. 달래려고 계속 흔들고 안아주고 이름 부르고. 근데 그게 아기에겐 또 다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 바로 가스. 신생아는 수유하면서 공기를 정말 많이 먹어요. 특히 급하게 먹거나 울다가 먹거나 젖병의 각도가 맞지 않거나 트림이 부족할 때 배에 가스 차고 그 압력 때문에 또 울고 우니까 공기를 또 먹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기가 울면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고 손발이 막 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멈추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아기가 울면은 뭐라도 해가지고 막 멈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먹이고 흔들고 마사지 해주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근데 배앓이는 빨리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덜 폭발하고 무난하게 지나가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밤에는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자극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최대한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스스로 진정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의 숨소리가 아이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기는 부모의 긴장도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엄마 아빠가 막 숨이 가빠지고 동작이 빨라지면 아기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인가? 이래서 더 크게 울어요. 일부러라도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 슬로우 비디오처럼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부모가 평온해야 아기가 비로소 안심하고 울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배앓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모든 울음이 배앓이는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다면 원래 배앓이겠지 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열이 나거나 초록색 톡, 혈변,
그리고 배가 단단하게 부어오를 때, 아기의 숨이 차거나 너무 축 처졌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100일 이전의 아기들은 열에 더 조심해 주셔야 해요. 이제 진짜 도움되는 현실 루틴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트름. 트름은 길게가 아니에요. 확실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배앓이 아기들은 가스에 정말 민감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오래 세워두셔야 합니다. 트름 소리 한번 났다고 바로 눕혀두지 마세요. 속에 있는 가스까지 다 빠져나가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식. 과식 루프를 끊어주셔야 해요. 아기가 울면 배고픈가 하고 분유부터 주시죠. 근데 배앓이 아기들은 반사적으로 불편하니까 더 빨려고 합니다. 먹여서 달래는 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이건 곧 아기를 더 아프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울음의 원인이 배고픔인지 통증인지 냉정하게 구분하셔야 해요. 세 번째, 백색 소음. 백색 소음을 활용하세요. 빗소리, 드라이기 소리, 심장 박동 소리. 이런 백색 소음은 아기에게 여긴 안전한 곳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마지막, 때로는 덜 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입니다.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이것저것 하려는 마음 저도 진짜 잘 알아요. 하지만 배앓이 타임엔 아닙니다. 조용하고 어둡고 천천히, 이게 진리입니다. 차분한 분위기 자체가 중요해요. 이제 밤에 바로 써먹는 3분 루틴 알려드릴게요. 가스를 즉각적으로 빼주는 마사지입니다. 단, 수유 직후는 절대 금지예요. 트림하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뒤에 아기가 진정되면 시작해주세요. 첫 번째는 손 온도 체크입니다. 차가운 손은 아기를 더 놀라게 해요. 손바닥을 비벼서 먼저 따뜻하게 데워주세요. 두 번째, 시계 방향으로 쓸기. 손바닥 전체로 원을 그리듯 쓸어주세요. 방향은 시계 방향이어야 해요. 세 번째, 자전거 타기. 무릎을 배 쪽으로 모았다가 펴주세요. 인형이라서 잘 안 되는데 다리를 구부렸다가 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 타듯이 천천히 반복해 주시면 방구가 뿡 하고 나올 거예요. 네 번째, I love you 마사지. 이건 저 조리원에서도 알려주신 마사지인데요. ILU를 이렇게 그리면서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단, 아기가 싫어하면 즉시 멈춰주세요. 억지로 하는 마사지는 아기에는 또 다른 자극이자 고통일 뿐입니다. 다섯 번째, 마사지보다 중요한 건 침묵의 안아주기입니다. 아기를 세워서 천천히 흔들어 주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밤에는 말을 아끼세요. 신생아의 밤은 온전히 진정 모드여야 합니다. 부모의 평온한 심장 소리만 들려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주세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배앓이 시기, 잠도 못 자고 몸은 망가지고 매일 같은 하루가 새벽마다 반복되는 것 같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배앓이는 아기 5명 중 1명이 겪을 만큼 흔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버티는 부모님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앓이 극복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겐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더 현실적인 육아 비밀 노트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